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 날 혹시 약속 있니? 아니요, 어머님. 그래? 그럼 일요일 날 같이 저녁 먹어도 괜찮겠네. 얼마 전에 말이다. 네 시아버지랑 소갈비를 먹고 왔는데 거기가 그렇게 맛있지 뭐니? 너 소갈비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잖니. 정말요? 그렇게 맛있었어요? 어머님, 전에 갔던 그 갈비집보다 더 맛있었어요? 예, 그 갈비집은 아예 비교 불가야. 입에서 그냥 살살 녹더구나.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토요일 저녁부터 속을 좀 비워둬야겠네요. 예, 그러면 건강에 안 좋잖니. 그냥 일요일 점심부터 굶어. 네 시아버지랑 나도 그럴 참이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소갈비! 라고 외치며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내저으며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또 엄마야? 어머님이신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아주 기가 막힌 갈비집을 발견하셨대. 그래서 일요일 점심부터 굶기로 했어. 아니,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은 맨날 먹는 얘기뿐이야? 진짜 대단하다. 남편이 다시 한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 그리고 시누이 부부가 있습니다. 다들 좋은 분들이었기에 모두들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특히 저는 시부모님과 맛집 탐방 다니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음식을 복스럽게 먹는다며 시부모님이 엄청 예뻐해 주시거든요. 시아버님이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평소 시부모님은 검소하신 편으로 막 사치를 부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아낌없이 사주곤 하셨어요. 간혹가다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두 분이 뜯어말리곤 하셨거든요. 어느 날은 식사가 끝난 뒤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자 됐어. 우리가 낼 거야. 아니, 매번 저는 얻어만 먹으니까 죄송해서 그렇죠.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우리가 좋아서 사주는 건데. 근데 제가 워낙 많이 먹어서 어머님, 아버님 돈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 우리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 보이진 않았기에 약간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두 분은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그저 배가 부르다며 좋아하셨어요. 사실 우리 친정은 부모님과 삼남매가 있는데요. 위에 오빠들만 있었기에 막내인 저는 항상 맛있는 걸 빼앗기곤 했거든요. 아마도 그게 습관이 되었던지 먹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친정가족들 모두 먹보 대장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이 막 찌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아니죠. 오히려 다들 말랐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날씬한 편에 속합니다. 오죽했으면 대학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제게 하늘이 내려준 체질이라는 말까지 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을 낳은 뒤로 체질이 바뀐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살이 찌기 시작했고 어느새 몸무게가 10kg나 늘어나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거기서 더 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직은 어렸기에 조금 더 크면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고요.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힘든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살이 쪄서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음날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너 토요일 날 무슨 약속 있니?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약속 없어. 근데 일요일 날은 시부모님이랑 같이 갈비 먹으러 가기로 했어. 너 10kg나 쪄서 걱정이라며. 더 찌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아무리 먹어도 여기서 더 찌진 않더라고. 그리고 김서방은 지금이 딱 보기 좋대. 그전에는 너무 말라서 보기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 하긴 우리 집 사람들이 많이 마르긴 했지. 그래도 몸무게 더 늘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더 찌지 않게 관리 좀 해. 알았어, 엄마. 근데 왜 전화한 거야? 아참, 내 정신 좀 봐. 저기 말이야. 고모네 민서 말이야. 곧 결혼한다고 집에 인사 온다고 하더라고.
너도 시간 괜찮으면 김서방이랑 같이 넘어와라. 진짜? 알았어. 당연히 가야지. 걱정하지 마. 꼭 갈 테니까. 라며 제가 신이 난 채 대답을 했습니다. 고모 딸인 민서는 사촌 동생인데요. 눈이 워낙 높아서 계속 결혼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민서가 누구랑 결혼을 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고 우린 아침 일찍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고 얼마 뒤 고모네 가족들이 우르르 들어왔는데요. 사촌동생 민서와 결혼할 남자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결심한 티가 날 정도로 민서 예비 남편은 인물이 훤칠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고모네 가족들의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요. 우리 민서 신랑감이에요. 어머, 인물이 아주 훤하네요. 인물만 훤하게요. 직업도 아주 탄탄하고 돈도 많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모가 사윗감을 보며 싱글벙글한 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러다가는 고모와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요. 어머, 너 혹시 은채니? 너 어쩌다 일이 됐어? 저요? 제가 왜요? 왜긴 왜야. 너 몸이 왜 이렇게 불었니? 고모, 불긴 뭐가 불어요. 애기 낳으면 한동안 다들 그렇잖아요. 그렇긴 뭐가 그래. 요즘 애 낳아도 바로 관리해서 예전 몸매로 돌아가던데 대체 얼마나 신경을 안 썼길래 그 모양이 된 거야. 예전에는 우리 민서보다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은채보다 우리 딸이 훨씬 예쁘네. 또 예전에 모델 한번 해보라는 말도 많이 들었었잖니. 그런데 어쩌다 그렇게 망가진 거야. 너 진짜 그렇게 살다가는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당한다. 이래서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하는 거야. 남편을 잘 만났어 봐. 지금쯤 피부 관리에다가 이것저것 다 받아서 애 낳은 거 티도 안 날 정도라니까. 고모의 말에 부모님이 우리 남편 눈치를 보며 놀라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고모는 딸이 잘난 사이와 결혼을 하게 돼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던 것인지 목소리가 한층 높아져 있었어요. 결국 아빠가 고모에게 한마디를 했는데요. 우리 김서방이 어때서 그래? 세상 천지에 우리 김서방같이 착한 사람 있으면 낳아보라고 해라. 모름지기 사람은 인성이 최고인 거야. 에이, 착하기만 하면 뭐해. 착하고 돈도 많으면 더 좋지. 우리 사이는 착하고 돈도 많고 인물도 훤하고 완전 금상첨화지. 오빠 사이는 그래봤자 회사원이잖아. 회사원 월급 뻔할 뻔짜 아니겠어? 고모가 계속해서 사위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요. 고모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엄마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모는 집에 들어서던 그 순간부터 나가던 그 순간까지 사위 자랑만 하다 갔는데요. 돌아가기 전 고모가 제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은채야,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너 우리 민서 결혼식 때까지 살 좀 빼고 오면 안 되겠니? 그래도 우리 민서랑 네가 사촌지간인데 지금 네 모습이 좀 그렇잖니? 뭐 굳이 올 필요까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고모가 은근히 비꼬며 미소 짓고 있었는데요. 고모의 비꼬는 듯한 그런 말투에서 왠지 모르게 제가 살이 쪄서 오히려 잘 됐다는 고모의 속마음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친척들이 사촌동생 민서보다는 제게 더 관심이 많았었기에 그동안 시샘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모 가족들에게 딱히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 뒤부터는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생겨졌으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기 위해 약속한 식당으로 갔는데요. 전날 고모에게 어찌나 맹공을 당했던지 입맛이 뚝 떨어져서 갈비에서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이 놀란 채 물었고요. 왜 안 먹어? 갈비가 맛이 없어? 아니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을 하다가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어요. 아니 너 대체 왜 그래? 네가 말해봐.
은채 왜 이러는 거냐? 저기 그게 사실 어제 처갓집에 다녀왔는데 은채 고모님이 은채 보고 살이 많이 쪘다고 좀 뭐라고 했어. 그러면서 창피하다고 은채 사촌동생 결혼식에 살을 빼고 오던지 아니면 오지 말던지 그런 식으로 비꼬면서 얘기를 좀 해서 그랬나 봐. 뭐? 우리 은채가 지금 얼마나 예쁜데 그런 말을 해? 그게 말이야. 사실 처갓집 식구들이 다들 마른 편에 키도 크고 인물도 좋잖아.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보기엔 지금 딱 좋은데 뭐가 어떻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님이 분하다는 듯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에요. 관리를 잘 못한 제 잘못이죠 뭐. 사실 살이 많이 찌긴 했어요. 이제부터 관리 좀 해볼까 해요. 아기 낳기 전에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어서 살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관리를 좀 해야겠어요. 제가 어제 충격을 받은 게 제가 살이 찌면 남편이 바람날 거라는 말까지 해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제가 풀이 죽은 채 대답했는데요. 제 말에 시부모님도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시부모님이 우리 부부를 호출했거든요. 그리고는 제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 잘 들어라. 이제부터 프로젝트에 돌입할 예정이다. 네? 프로젝트요? 그게 뭔데요? 작전명은 갈비, 즉 우리 며느리 예전 모습으로 돌려놓기. 시어머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놀란 듯 외쳤어요. 잠깐만, 작전명이 뭐가 어쩌다고? 넌 사람이 말을 하면 집중해서 좀 들어. 왜 몇 번을 말을 하게 해? 그러니까 작전명 갈비라고, 갈비. 우리 며느리 예전 모습으로 돌려놓기라고. 아니 뭘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고 그래. 작전명이 뭐야, 작전명이. 그건 네 아버지가 지은 거야. 영화에 그런 게 많이 나온다나 뭐라나. 암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결혼식까지 얼마나 남았다고 했지? 한 3달 남았을걸요? 그럼 3달 동안 아주 빡시게 해보자꾸나. 라며 시어머님이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부터 우리 집으로 가사도우미 분이 오셨는데요. 제가 운동을 할 동안 집안일을 도와주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에게 몇 번이나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 지금 네 시아버지 제대로 빡쳤다. 네? 빡치다니요. 근데 어머님 그런 말도 할 줄 아세요? 아, 그거 네 시누이한테 배웠어.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히 귀한 우리 며느리 눈에 눈물 나게 했다고 네 시아버지 지금 방방 뛰고 난리다. 네 시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승부사 기질이 장난이 아니거든. 분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더구나. 그러니까 너 3달 동안 완벽하게 살을 빼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말해준 그 휘트니스 센터에 헬스장 PT인가 ET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 말이다.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 1대1로 가르쳐 줄 거다. 혹시나 너 불편할까봐 우리가 여자로 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어머님,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가사도우미분부터 헬스장 PT까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다.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우리 그 정도 능력은 된다. 그리고 애는 내가 봐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시어머님의 목소리에서 비장함마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헬스장 PT 선생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살을 빼기 시작했고 식단 조절까지 하면서 한 달쯤을 미친 듯이 운동을 하자 5kg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쯤이 되자 총 8kg가 빠졌고요. 결국 2달 반 만에 예전 몸무게로 돌아갔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님이 연예인들이 많이 간다던 피부샵에도 등록을 해주셨기에 주기적으로 피부 관리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낳기 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고 우리 시부모님이 만세를 부르며 좋아하셨어요. 거봐라, 넌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니까. 감히 우리 며느리를 깔봤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이번에는 2번째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2번째 프로젝트요? 그건 뭔데요? 뭐긴 뭐야. 옷이랑 신발, 머리 손질까지 완벽하게 풀 세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특별히 네 시누이를 초빙했다. 아가씨를요? 아가씨 많이 바쁠 텐데 뭐하라 그러셨어요?
네 시누이가 이런 데는 아주 전문가다. 맨날 사치 부리고 다녀서 뭐라고 했었는데 이럴 때 써먹을 줄이야. 시어머님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시누이를 바라봤어요. 엄마, 내가 사치를 부리긴 무슨 사치를 부렸다고 그래. 나 정도면 아주 수수한 거지. 암튼 넌 오늘부터 네 새언니 완벽하게 세팅해줘. 그럼 너한테도 보상이 따를 거야. 보상? 무슨 보상? 엄마, 내가 이런데 전문가인 건 잘 알고 있는 거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상을 해주는지에 따라 언니의 모습이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잘 결정해야 돼. 잘 들어봐. 상, 중, 하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할 건데? 당연히 상으로 해야지. 무조건 상이야. 아니, 최상으로 해줘. 그렇단 말이지. 그럼 최상이면 단가가 장난 아닌데? 시어머니가 곁눈질로 시누이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누이 또한 협상의 줄다리기를 위해 열심히 눈을 굴리고 있었고요. 두 사람 사이에 어찌나 긴장감이 흐르던지 저는 침만 꼴깍 삼킨 채 그런 두 사람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드디어 시어머님이 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최상급이니까 큰 거 반장. 큰 거 한 장이면 한 장이지 반장은 또 뭐야. 난 큰 거 반장이란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보네. 아 그래? 그게 말이야. 네 아빠가 너랑 거래할 때는 반드시 한번 꺾으라고 하던데. 그래서 반장이라고 한 건데. 그래야 뭐라고 하더라? 사람 심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던데. 시어머님이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시누이를 노려봤어요. 그 모습에 제가 그만 큰 소리로 웃고 말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시어머님은 협상의 소질이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시누이가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렸는데요. 시누이도 이미 판세가 시누이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확신한 것 같았어요. 엄마, 혹시 아빠한테 그건 못 배웠나 보네? 뭘 못 배워? 내가 며칠 동안 네 아빠한테 특별 훈련까지 받았는데. 아니지. 게임에서 말이야. 패를 먼저 까면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 근데 엄마는 이미 상대방, 즉 나한테 패를 다 보여준 거다 그 말이야.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언제 패를 보여줬어? 난 그런 적 없거든. 됐고, 큰 거 한 장.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먹고 살아야지. 엄마 어쩔 거야? 콜이 아니야. 젠장. 그래 콜이다 콜. 그렇게 시어머님과 시누이의 참으로 요상한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때까지 저는 큰 거 한 장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5만원? 아니 최상급이니까 10만원? 설마 100만원은 아니겠지? 라는 마음으로 시누이에게 물었는데요. 저기 아가씨, 그럼 큰 거 한 장이면 얼마라는 거예요? 이번 딜 큰 거 한 장 1000만원짜리 딜이에요. 시누이의 말에 제가 기를 의심한 채 다시 물었어요. 아가씨, 100만원인데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정말 1000만원이에요? 맞아요, 1000만원. 1000만원이요? 아니 이건 좀 그런데 1000만원이라니요. 제가 울상을 지은 채 시누이를 바라봤어요. 언니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모르고 있는 거요? 그게 뭔데요? 우리 엄마 아빠 맨날 검소하게 사시니까 돈이 많이 없어 보이죠? 네,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하죠. 우리 아빠가 사업하시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냥 작은 사업하신다고만 들었어요. 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집 좀 많이 부자예요. 우리 아빠 무역업으로 회사를 이만큼 키우셨는데 한마디로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성공하신 거예요. 아빠 말로는 안 다녀본 나라가 없을 정도라고 항상 무용담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우리 집이 겉보기에는 뭐 없어 보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돈 제대로 쓸 땐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언니를 보자마자 한눈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검소하고 착해서 요즘 사람들 같지가 않다고요. 거기다 사돈 어르신들도 아주 정직해 보이시고 검소해 보이신다고 좋아하셨고요. 사실 전에 오빠가 사귀던 여자들은 부모님 재산만 보고 마치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었거든요. 부모님이랑 오빠가 그거에 완전히 질렸었고요. 그러다가 언니를 만났는데 선한 눈빛이 그렇게 마음에 든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봐요. 지금까지도 언니는 우리 부모님 재산에 관심 하나도 없었잖아요.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거야 두 분도 그렇고 아가씨나 남편도
워낙 검소한 편이어서 꿈에도 생각 못했었죠. 사실 그런 부잣집에서 저 같은 며느리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집이랑 비슷한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언니랑 같이 식사하면 뭘 젤로 좋아하는지 모르죠? 네, 저는 지금 너무나 놀랍고 얼떨떨해서 정신이 없어요. 식사 끝나고 나면 언니가 우리 부모님께 꼭 그 말을 한다면서요? 어머님, 아버님 돈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산해도 돼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사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맨날 얻어만 먹어서 너무 죄송해요. 라고 말한다면서요. 그거야 제가 워낙 많이 먹어서 죄송해서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언니의 그런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대요. 언니랑 오빠 결혼할 때도 언니가 반반 결혼식 할 거라고 하면서 전세자금 부족한 건 대출 받으면 된다고 아주 똑부러지게 말했다면서요? 둘이 벌면 금방 갚는다고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 워낙 검소하게 사신 분들이라 저도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속으로 엄청 웃으셨겠네요. 암튼 그날 언니 말 듣고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까지 글썽였다니까요. 드디어 제대로 된 며느리가 들어왔다고요. 신우이가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그 이상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 뒤 한참 동안 말을 하던 신우이가 저를 데리고 백화점 명품관으로 가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을 해줬고 말이죠. 태어나서 그런 명품관을 들어가 본 게 처음이었는데요. 가격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신우이가 제게 어울릴 만한 옷들을 마구마구 골라줬어요. 마치 공주가 된 듯한 그런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사촌동생 민서의 결혼식 날이 되었고 아침 일찍 신우이가 유명 미용실까지 데리고 가서는 머리 손질까지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거기다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차를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차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조금 이상하게 생긴 그런 차였어요. 여보, 이 차는 뭐야? 이거 아버지가 하루 빌려줬어. 아버님 차 국산차 아니었어? 아버님 차 바꾸신 거야? 이 차 왠지 엄청 비싸 보이는데? 아, 이건 아버지가 대회용으로 외국에서 바이어들 올 때마다 타는 차인데 평소에는 회사에다 그냥 세워두는 차야.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꼭 이 차 타고 가라고 하더라고. 이 차로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가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 그럼 아버님은 차가 막 몇 대씩 있고 그런 거야? 한 3대인가 그럴걸? 근데 평소에는 그냥 국산 중형차 타고 다니셔. 자기도 봤었잖아. 와, 아가씨 말이 진짜인가 보네? 왜? 뭐라고 했는데? 아니, 아가씨가 그러더라고. 어머님, 아버님 엄청 부자시라고. 제가 남편에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잠시 뒤 우리는 친정으로 갔고 우리 모습을 보던 친정 가족들이 눈이 동그래진 채 입만 딱 벌리고 있었는데요. 곧 엄마가 말까지 더듬으며 우리에게 물었어요. 아니,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냐? 너 내 딸 맞는 거냐? 너 은채 맞는 거지? 엄마도 참, 엄마는 엄마 딸도 못 알아봐? 아니, 그동안은 투박하지만 예쁜 진주 같았는데 오늘은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어서 놀라서 그렇지. 니들 갑자기 로또라도 당첨된 거야? 엄마, 우선은 결혼식장부터 가자. 어때? 이 정도면 결혼식장 가도 되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보기엔 신부보다 우리 딸이 더 예쁠 것 같네. 엄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사촌동생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우선 남편이 결혼식장 앞에 차를 세우고는 뒷좌석 문을 열어드렸는데요. 차에서 내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놀라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가 워낙 고급 수입차였기에 눈에 띌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식장 앞에 있던 웨딩카가 초라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차에서 내린 채 부모님과 함께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친척들이 놀라서 뛰어와서는 호들갑을 떨어대며 엄마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 차는 뭐야? 저거 엄청 비싼 차 아니야?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게 우리 사이 차예요. 사이라고 하면 여기 은채 신랑 말하는 거야? 은채 신랑 회사 다닌다면서 무슨 돈으로 저런 차를 몰고 다녀? 그거야 저도 모르죠 뭐. 저도 그냥 듣기만 했는데 사돈이 엄청 부자라나 뭐래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이 워낙 검소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내색을 안 한 것뿐이라네요. 세상에나, 알고 보니 은채가 결혼을 아주 잘했구나. 아니, 결혼을 잘한 정도가 아니라 신데렐라가 돼서 나타났네. 거기다 은채는 더 예뻐졌구나. 나는 무슨 모델이 걸어오는 줄 알았잖니. 넌 어쩜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예쁘니 그래? 내가 보니 신부보다 네가 더 빛이 난다 얘. 너 신부 옆에 절대 가지 마라. 신부가 쭈구리가 되겠어. 라고 말을 하던 친척이 고모의 눈치를 보며 급히 입을 닫았는데요. 제 모습을 보고 있던 고모의 얼굴은 마치 뭐 씹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니죠. 그냥 울기 직전이었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겠네요.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남편과 제게 쏠려 있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흰색 원피스를 입고 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했기에 나름 밝은색 옷은 피해서 입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옷이 너무나 고급스러웠기에 눈에 띌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혼식 내내 고모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굳이 왜 그런 모진 말까지 하면서 남편과 제게 상처를 준 것인지 안타깝기도 하고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암튼 복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시부모님의 작전명 갈비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토록 검소하기만 하던 아빠도 그날만큼은 딱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던 모양이었던지 우리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는 고모 가족들과 거리를 둔 채 지내고 있는데요. 아빠 말로는 고모 스스로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작은 선물 하나에도 눈물까지 글썽이시는 두 분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답니다.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저 검소하게 사시는 모습에 존경스러운 마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거기다 시부모님은 이런저런 기부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일까요? 두 분의 얼굴에는 항상 여유와 웃음이 넘치곤 한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